조용한 도서관에서 뭐 좋아해요? 무턱대고 작업 거는 한 남자. 누구세요? 사실 한주는 이렇게 막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대학의 퀸카였었는데요. 소문난 철벽녀였던 그녀에게 그냥 뭐 좋아하는지, 정확히는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갈게요. 이러지 않는 남자예요. 살랑거려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나 탕돌한 이 남자 노승용. 이러지 않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없던데 방법이? 하지만 그동안 질척대던 남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승효의 막대 먹은 행동이 웃긴 남자예요. 한주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개그극단에 들어갔어요. 한번 보러 와요. 한주 때문에 무작정 개그극단까지 들어간 미친놈이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도 출연하니까 꼭 와요. 저기 공부는 안 해요? 무슨 과예요? 게다가 나 여기 학생 아닌데? 이 학교 학생도 아니었는데요. 길 가다 보고 따라온 건데? 야, 그 새끼 번호 줘봐. 완전 변태 새끼네. 얘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또 안 온다니까? 뭐지? 지금 그 새끼 궁금해하는 표정이야? 결국 호기심에 승효의 공연장에 간 한주. 신발끈 풀렸다. 더럽게 연기도 못하면서 웃긴 남자가 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승효. 원래 꿈이 개그맨이에요? 그런 걸 왜 해요? 근데 내 맘에 들어온 어떤 여자가 웃기는 거 좋아한대서 그 여자 웃기다가 죽고 싶어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주의 철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그럼 웃겨봐요. 여기서요? 라는 말도 없었지. 남자는 그대로 웃기기 시작했고 한주는 밤새 웃었어. 뭐가 돼도 될성 싶은 나무 승효는 꼬를 집어넣고 맙니다. 두 사람은 콘돔의 피임률이 고작 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결국 이듬해 출산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리고 이혼까지. 하지만 그 행복은 딱 1년짜리였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내 행복은? 한주야,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지 행복 찾아 훌훌 떠나버린 개새끼. 하지만 이렇게 열이다 여린 한주에겐 다행히도 그녀와는 180도 다른 오지랖 만남, 똘끼충만한 절친들이 있었죠. 걸크러쉬의 끝판왕 은정, 뭐 이 개새끼야? 뇌보다 입이 빠른 필터 제로 작가 진주, 야, 너 운전 좀 해. 내가 이러려고 면허를 땄나 자괴감이.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럼에도 놈은 매일 2시간씩 달립니다. 싸움을 못하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병맛 개그 코너로 승승장구, 유명 개그맨까지 돼버리죠. 이제가 30, 인생 난이도 만렙 찍은 한주. 그때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은정과 진주 역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풀코스로 겪어낸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진주는 7년간 사귄 남친 환동과 이렇게 쫑을 내고 말았는데요. 이런 일생일대의 거사를 치르고 깨달은 것은 사랑, 그거 영원한 건가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세요. 영원한 걸 믿으세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죠. 일반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해지하시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의지가 강했는지 도둑질도 했어요. 동생 저금통까지 삥땅에 마련한 인생 최초의 명품 친구였습니다. 엄마, 내가 500원짜리로 가득 채워놓은 내 저금통 알지? 평생을 모은 내 전재산. 그 녀석이 늘 있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혹시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사라진 언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잊어라.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동생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잡아 쳐놓겠다고. 언니를 어떻게 엿먹일까 준비하는 동생 지영이었죠. 어머니에겐 2명의 딸이 있죠. 있죠. 애석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은 미친년 같아요. 알아요. 근데 네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그 관계 맺음을 계기로 내 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훌륭한 친구들을 더욱 많이 소개시켜줄 것이란 걸 인지하게 된 거죠. 더 많은 명품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보조작가 면접을 보는 진주. 남작은 그 글만 썼니? 점도 보세요. 시청률 씹어먹는 드라마계의 퀸 정혜정. 어떻게 잊을 수 있었지?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합격.
깨달은 바, 목표하는 바가 어그러져 동떨어진 느낌이 없고 내가 여전히 도달하려 애쓰고 있는 그 목적지와도 닮은 바가 있어. 역시 그녀의 친구들이 정 작가의 실력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절대 내 앞에서 나대지 말고 복종해. 대정혜정 작가님의 작품에 누가 되는 일 따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우리와 정혜정 작가의 보조라고? 아, 드디어 꽃길이로다. 이렇게 진주는 작가 세계에 당당히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야근과 마감이 지배하는 좀비 월드였죠. 그래, 꽃길은 사실 비포 정도로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정 작가를 능가하는 재수의 끝판왕 스타 감독 손범수가 등장하는데요. 28세의 JBC 입사. 만 26세. 첫 드라마에서 시청률 15% 돌파. 16%. 이후 연출한 4작품 모두 흥행 성공. 대성공. 우리 작업실 처음이죠? 처음인데 처음 같진 않죠? 작업실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 거기서 거기가 아닌 작가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청산요수 같은 접대용 말빨은 기본. 진준 퇴근해라. 직원들 복지가 좋네요. 퇴근을 벌써? 출근은 어제 했거든요. 벌써 퇴근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개매너는 국룰이었죠. 다칠 뻔했어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지? 지금 느껴지는 재수없음은 잘 나가는 자 본연의 재수없음인가? 잘 나가지 못하는 내 시선이 만들어낸 가짜 재수없음인가? 아니 그렇게 찌다가 퇴근길에 털레털레 걸으면 또 당당히 걸어야 치안이 덜 붙는다고 힘들게 걷지도 말라네? 누가 그래? 주스가. 미친 거 아니야? 못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치안까지 배려하고 살아야 돼? 잘 나가는 게 왜 지랄이냐? 초딩 자잖아. 애 키우는 집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층간소음 없으면 뭐하냐고. 거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는데. 쟤 좀 있으면 돈도 벌어오겠어. 지금은 성공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은정에게도 흑역사는 있었는데요. 은정이 입사한 이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그곳의 상사들은 폭력을 종교로 삼은 놈들 같았고 표준 근로 기준의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었어. 열정 대신 군기. 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편집 순서대로만 해놓으라 그랬지.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네 맘대로 걷어내고 말고야. 배움보다는 욕설이 먼저인 내가 어려운 거 시켰냐? 내가 어려운 거 시켰어? 바로 지옥. 나 진짜. 내가 이걸 왜 뽑았지? 진짜 짜증나게. 이었죠. 간신히 더러운 성질머리 숨기며 참을게. 너 새끼들도 한낱 가엾은 노동자일 뿐이고 주둥이로 똥 싸는 것밖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새끼들일 뿐이니까. 이렇게 버텨오고 있었건만 자, 수고 했어. 건배.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저 새끼 뭐야? 너 왜 안 마셔? 건강하려고요. 너 그럼 나 운전해주면 되겠다. 부장은 건드리면 안 되는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죠. 은정아, 네, 다 왔는데요. 너 나한테 오빠라고 해볼래? 뭐 이 개새끼야? 은정의 안전피는 뽑혀버리고 야, 은정아. 이렇게 상사 까고 독립을 결심한 은정은 사무실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데는 얼마예요? 보증금 2,000에 월 450. 거짓말. 예? 이런 건 얼마예요? 1,000에 150. 거짓말. 지금 은정에게 완벽한 제작 사무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픈형 화장실. 아직도 중국엔 이렇게 오픈형 화장실이 많은 거 알지? 자, 이제 사무실도 구했겠다. 친일파 인터뷰라. 은정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만들 다큐멘터리 리서치에 나서는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욕 뒤지게 먹고 다닐 게 뻔한 난이도 최상급 소재. 친일파와 그의 후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후에 축적 과정을 쫓는다. 그런데 좋다. 홍대는 은정보다 한 수위인 괴짜였는데요. 명실상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받아치질 못하겠네. 멋있어요, 은정 씨. 도울게요. 대신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을 까는 욕먹을 소재에 돈까지 태우겠다는 이 망하고도 남을 프로젝트에 투자요? 상상 초월 대인배였죠.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 인사드리세요. 저희 외삼촌 어마어마한 친일파세요. 이거 진짜 또라이인가요? 저희 집안도 저희 집안이지만 여기 외삼촌 집안이 진짜예요. 을사오적의 적통. 집안에 치부라면 치부까지 속 시원히 까발리는 배포갑 홍대. 여기
친일파 후손들을 모아봤어요. 덕분에 욕먹을 각오 단단히 했던 은정의 취재는 얘기 좀 섞어보면 다들 또 괜찮아요. 그냥 좀 버릇 좀 없고 그냥 좀 막 살고. 근데 머리는 좋아요. 미운 짓도 똑똑해야 잘하거든. 예상 밖의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거리낌 없이 들이받는 홍대의 모습은 돈보다 설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있어요 그런 게. 거칠기만 했던 상여자 은정마저 무장 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1억으로 제작된 은정이의 다큐는 3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고 고작 1억 들여 만든 다큐는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어림잡아 350억 원대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언니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어머 언니 잠시만요. 어머 이 천박한 것이 언니 가시는 길을. 은정은 하루아침에 그 말로만 듣던 벼락 부자가 되죠. 부드럽지만 은정과 묘하게 결이 맞는 홍대는 은정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은정이는 처음 알았다고 했어.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낌없는 마음엔 총량의 제한이 있는 걸까? 홍대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죠. 내 머리 줄까? 아니 됐어. 네. 너 머리결 좀 별론 것 같아.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소울메이트 홍대. 결국 은정은 그가 없는 세상보다 그가 있는 곳을 선택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말죠. 이후에도 동생 효봉은 은정의 넌센스한 행동에 불안에 미칠 지경이었는데요. 누나가 웃긴 웃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서 웃잖아. 내가 출근은 해야겠고. 이리 하여 민구가. 은정을 지키기 위해 진주와 한주가 그녀의 집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기 우리 언제 갔었지? 은정은 지속적 애도장애 증상. 나 왜 간 거 같지? 자긴 갔을 수 있지. 나랑 안 간 거지.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홍대와 함께였던 그날에 멈춰 있었죠. 영화 개봉 전날 뒤숭숭하다고 훌쩍 갔었잖아 나랑.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 사람 테스트를 해. 그것 외의 모든 것이 전과 같았고 사랑해. 더 정확히는 건드릴 용기가 없었던 걸 거야.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스타 작가의 보조로 들어왔건만 일하는 만큼 버나요? 꿈에 가까워지는 게 버는 거지. 잠깐만. 너 혹시 지금 말대꾸한 거지?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장단을 맞춰드린 거죠. 문제는 0.1초도 참지 못하는 진주의 새치혀였는데요. 나는 보조 때 작가님 입모양만 보고 있어서 다 닮으려고. 그게 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야. 저는 헌혈도 꾸준히 하고 살은 좀 빼려고 하는데. 야! 죄송합니다.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분 더럽게 만드니? 쾌변하고 상쾌한 아침에? 점심인데요. 제어가 안 되는 충만한 똘끼가 너 나가! 너 나가!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녀의 원대한 꿈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 작가에게 미운 털 박힌 지 오래였지만 언니가 좀 이상하게 대단한 것 같아. 동료 작가들에겐 계속 대꾸를 하는 건 이상하고 작가님이 소리 질러도 꿈쩍도 안 하는 건 대단해. 고구마 먹고 들이켜는 사이다 같은 존재였죠. 정말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혼낸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고 있어. 야, 너 운전 좀 해. 여기서 야는 저를 지목하신 건가요? 여기 운전면허 있는 애가 너밖에 더 있어? 내가 이러려고 면허를 땄나 자괴감이.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정 작가 대리운전 기사 노릇하며 방송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정 작가는 일전 그 싹바가지 송 감독을 찾은 것이었는데요. 출근을 잘하시나 보네. 구내식당 밥이 맛있어서요. 아 진주 씨 살쪘나 봐요. 역시 찔 때 있고 빠질 때 있고 시즌이 있어요. 아 지금은 비시즌이구나. 범수의 찰진개 매너는 진주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순진한 미소로 위장한 계획된 조롱.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랬는데 오늘은 유독 못생겼네. 술 먹었어? 아 눈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거구나. 나 감독님 좋아해요. 놈에게 돌발 고백하는 영양사 타미. 난 너 싫어. 못생겨서. 아무래도 놈의 주변엔 정상인이 하나도 없는 듯 보이는데요. 진심이에요. 뭐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은? 똑똑해졌네. 내가 졌다. 저의 진심 같은데? 느꼈어요? 아 어떡하지. 뭐야 이거. 느꼈겠지만 진심이에요. 알았어 나 지금 밥 먹잖아. 언제부터였냐면 알겠어 내가. 범수에게 계속 처발리지만 하루 종일 생각나고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사랑 감정이란 게 참 철이 없어요. 제멋대로잖아. 계속 들이대는 타미. 좋아해요. 야! 나 보기 싫어해! 밥 먹는데 고백을 해! 바쁠 때 써요. 그런가?
영화 예매해놨으니까 7시에 로비로 나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떻게 대본은 보셨고? 아, 저는 빠지려고요. 놈이 정 작가를 까버렸다는 것이었죠. 농담 같지가 않네? 아, 재미없을 거면 농담 안 치죠. 정 작가의 고결한 자존심엔 거대한 스크래치가 나고 일단 잡친 기분 누르고 물어봅시다. 왜요? 안 읽혀요, 대본이. 보통 수정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나는 수정을 안 해주겠지만 뭐랄까, 이 가슴이 폴짝폴짝 뛰지 않는달까? 가슴은 콩닥콩닥 아니야? 뭐 폴짝폴짝이든 덩실덩실이든. 가끔 나풀나풀 뛰기도 하고. 장단 맞추는 진주 때문에 혜정의 분노 게이지는 더 상승하는데요.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그런데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와, 이놈 진짜 보통 놈이 아니었네요. 진주는 놈 덕에 이런 희열을 느낄 줄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와, 네가 이겼다. 모질인데 닮고 싶어. 그랬는데 독박은 고스란히 진주의 몫이 되고 맙니다. 방으로 슝? 방으로 슝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방으로 슝 하고 있지. 그럼 재빨리 도망간다는 표현이 되죠? 하지만 빛보다 빠른 진주의 조둥이 슝 말고 슝. 근데 우리는 작가잖아. 아니, 최소한 이해는 되겠어야지. 방으로 슝 하면 슝 들어가지 슝 엎드리겠어요? 개빡친 정 작가의 심기에 기름을 붓고 있었죠. 아, 그리고 작가님은 여기 강팍하기라고 쓰죠. 강팍이란 단어를 요즘 누가 써요? 요즘 애들이 안 쓰면 안 쓰는 게 작가니? 아니, 행동 지문이잖아요. 저 소면 대답할 거면 저도 슝 안 쓰고 아우, 발음도 안 돼. 뭐 그런 단어 쓰죠. 근데 이거는 스태프들, 배우들 이해하기 쉬우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너 슝 나가. 흔한 말로 잘리는 거야, 너. 싫어요. 이제서야 전 못 나가요, 전. 가출했던 멘탈 돌아온 진주. 저도 못 나가고 작가님도 못 나가십니다. 손을 밟고 가세요. 4분. 정 작가가 뚜껑 열렸던 진짜 이유는 진주 언니가 쓴 글이 참 잘 읽혀. 난 인터넷 소설을 순수 문학이라고 여기고 자랐어. 작가님 거는 읽기 좀 어렵지 않아? 조금 올드하긴 하시지. 인터넷 소설로 갈고 닦은 진주의 찰진 글솜씨와 안 읽혀요, 대본이. 안 들어. 멘탈이 탈탈 털린 순간 마주한 승리자가 된 듯한 진주의 미소 때문이었죠. 슝 나가. 진주의 똘끼를 받아줄 유일한 곳. 집은 가끔 와야 돼. 이렇게 맛없는 것도 이렇게 맛있잖아. 집을 찾아가는데요. 엄마, 나를 왜 나왔어? 너는 애 나왔는데? 나야 엄마가 나왔으니까. 난 네가 나오니까? 그럼 이왕 낳는 거 잘 좀 갖춰서 낳지 그랬어? 이왕 나오는 거 준비 좀 잘해서 나오지 그랬냐? 아, 스트레스 풀려. 롤러코스터 타는 진주의 멘탈 이상 신호를 감지한 엄마 아빠. 오늘 또 참 못 주무시겠구만. 요즘 애들 참 힘든 거 같아. 우리 애들도 애들이 아닌 나이가 돼버렸네. 집으로 돌아온 진주. 하지만 정신머리는 여전히 마실 나가 있는 상태였죠. 은정아, 난 부위별로 살찌는 운동을 하고 있어. 이건 엉덩이의 탄력을 없애주는 운동이야.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족발 하나. 이건 뱃살이 늘어지게 해주는 운동이야. 이렇게 뒹굴려주고 직진 하나. 힘들다고 소주를 걸으면 안 돼요. 인생 참 굴곡지다. 그랬는데 잘렸다면서요. 다음날 범수에게 전화를 받은 진주. 선물이에요. 뭐 새끼지?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일하죠. 아, 뭔 일을 해. 잘렸는데. 다짜고짜 러브콜을 날리는데요. 나 일반인, 어? 30 되면 괜찮아져요. 나 그거 흥미롭던데? 가슴이 폴짝폴짝. 사실 범수는 난 이게 두 글자로 보여. 노잼. 노잼에서 잼을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냐. 정 작가를 깐 후 차기작을 찾고 있었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공모전 심사했다가 본 건데 공모전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이게 막 어수선하고 날 것 같은데 그냥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 눈에 띄었던 진주의 대본이 범수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었죠.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재수없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흥행 보증수표. 스타 감독에게 갑작스레 픽당한 진주. 이걸 뜻밖의 기회라 생각지 말자. 수많은 시간을 준비해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의 모습으로서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야겠다. 이제야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진주의 프로다운 첫마디는 얼마 줘요? 한편 한주는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이기적인 개슈기가 떠나고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아슬아슬하지 마. 지갑 엇비슷하게도 하지 마. 네, 알고 있습니다. 애 딸린 거 조금도 티내지 마. 네, 알고 있습니다. PPL 물건 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 그녀는 드라마 PPL 담당자. 젤리포를 너무 존재감 있게 처박아 넣은 덕에 야, 이 개새끼!
감독에게 욕을 한 사발 처먹고 있었죠. 치우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집어 던졌잖아. 그러니까 이 공장이 폐업하기 전에 일하던 인부가 먹다가 떨어뜨렸다 뭐 그런 설정으로. 주인공이 죽을 자리까지 미리 알고 퇴직하기 전에 딱 거기다가 떨어뜨려 놨다. 네, 사실입니다. 제목 젤리뽀를 바꿔. 내가 너 죽이고 젤리뽀 먹으면서 내가 지옥 갈게. 혼자 인구기를 키우며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한주와는 달리 자기 웃긴 남자 좋아한다길래 그날로 무작정 들어갔죠. 일단. 아니 정말요? 노문 TV에 나와 그녀와의 이야기를 개그 소재처럼 씹으리고 있었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나 그 여자 웃겨야 된다. 좀 가르쳐달라. 놈에게는 이미 추억팔이 개그 소재일 뿐이었지만 한주에겐 아직까지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아픔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촬영이라며. 치킨 먹는 장면은? 어쨌건 이제 흥미유발렌터의 6년차 팀장이 되어 있는 한주. 오케이. 이제 웬만한 PPL은 손쉽게 껴넣는 프로가 되어 있었는데요. 23신부터 찍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시는 치킨 먹는 신인데요. 내일 찍는다면서요. 갑작스런 스케줄 조정으로 새벽 5시인데. 이 새벽에 우리 쪽 책임도 있으니 시간 더 드릴게요. 1시간. 그것도 1시간 안에 닭을 튀겨와야 하는 상황. 그 실장님 비상 스케줄이 갑자기 꼬여서 우리 PPL 들어갈 거 그거 지금 필요하거든요. 저 본사 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드렸죠. 가까운 지점 거기 점주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아이고 우리가 한 일이 언제 그렇게 말이 됐나요? 저 그리고 오늘 쉬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하시네 정말. 실장님. 결국 시간을 보니 비상이네. 대표님. 대표 소진에게 전화하고 근처 지점으로 달려가니 다행히도 닭을 튀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알바? 그는 바로 오늘 막 이곳으로 첫 출근한 신입 재훈이었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첫 임무가 셔터 자물쇠를 보겠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충 익었으면 그냥 건지시죠. 대충 튀기면 빗물 보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지세요. 2분만. 건지라고! 건져! 이렇게 어렵사리 튀긴 치킨을 바리바리 싸들고 달려가니 안 먹어요. 못 드시겠다고 뻗팅기는 오늘의 주인공. 살쪄요. 아침에 먹으면 안 쪄요. 아침에 먹다가 쪘어요. 그럼 씹다가 컷하면 뱉으세요. 차라리 칼을 배에 꽂았다 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어렵게 튀겨왔어요. 와, 씨 눈물까지 터뜨리는데요. 지금 우리 배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나가. 이렇게 한주에게 고생은 삽질로 돌아가고 대표에게 탈탈 털리는 한주. 배우가 못 먹겠다고 하면 네 다이어트 하셔야죠. 하고 많은 게 네가 하는 일이야? 집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먹게 해야지. 왜 여기로 출근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너무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주어진 업무 외에는 커피 심부름도 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앉아. 왜 휴식 시간도 보장 안 해주는 회사처럼 보이게 만드니? 하지만 흥미유발렌터의 포기란 없었죠. 일을 안 할 순 없고 곧바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덜 귀찮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덜 귀찮게? 그럼 기분 좋게 귀찮게 계속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입 재훈의 아이디어로 기분 좋게 신경 쓰게 만드는 귀찮게 하기 미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배고파 눈 돌아가 있는 도연에게 오늘은 아보카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살찔 걱정 필요 없는 짠! 거짓말 같지만 갑자기 너무 예쁘게 세팅이 됐어요. 오, 색감이 살아나네요. 정성까지 가득 담긴 저칼로리 샐러드 두고 갈게요. 살며시 놓아주고 가기. 지루한 리허설 현장에 활기 불어넣어주기. 위험천만한 극성팬 인간 방패 되어주기. 포물선의 성질 이해하기. 게다가 부족한 수업시간 채워주는 출장 특별 과외까지. 심신을 풀어주는 특별 공연까지. 와, 근데 심지어 잘해. 얼음장 같았던 도연은 슬슬 기분 좋게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입에 치킨 한 조각을 넣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박하게 축하 파티를 하던 한주와 재훈. 이거 드디어 한주에게도 바람불이 켜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기 주방 마감이라서
혹시 필요하신 음식?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은정은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 이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홍대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한식 요리 전문가로 해야겠어. 아무리 황당하고 엉뚱한 아이디어일지라도 항상 은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던 홍대. 주방 이거 못 쓰겠다 이제. 이사할까? 아니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말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씹어. 남기면 죽는다. 아까 나간 새끼 잡아와. 잡히면 처음 맞으면서 먹는 거야. 결국 은정은 나 기부할래. 난 돈이 너무 많아. 스스로를 게으르게 만들고 있어. 무기력한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그래, 난 모든 날 존중해.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맘먹게 됩니다. 러브콜을 받았던 진주는 사실 안 해요. 왜? 말을 막 하잖아. 작가님은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깊이가 없달까? 얄미울 정도로 팩트만 꼭 집어날리는 범수와 밀당 중이었는데요. 돌려가기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왜 돌려서 까요? 돌면 시간 되는데. 배려를 해야지. 지금 배려를 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돌려가라고요. 돌면 시간 든다니까? 잘난 척 오지는데 문제는 진짜 잘난 범수였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아쉬운 거 없으시다? 없죠. 나 되게 잘 나가요. 능력 있지. 그것만도 넘치는데. 능력은 만렙. 굳이 집도 잘 살아.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대학교 총장이시고. 집안은 금수저. 아쉬울 거 있는 거 이상한 게 아닌가? 얼굴 빼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절대 강자. 안 해요. 이런 분이 진주를 잡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왜 안 잡아요? 팔이 안 닿아서. 어떻게 뭐 잡아줘요? 사람 잘 아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빡치는지도 알겠네요. 그래도 할 거라는 것도 알죠. 안 해요. 그런데 나 말은 막 해도 일은 막 안 해요. 나는 택배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일을 좋아해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일을 작가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거고요. 와, 이건 뭐 칭찬인 듯 아닌 듯 대박 멘트를 날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조감독 작가님 승질 들어. 안녕하세요. 2년 전 진주의 가슴에 대못 박은 전 남친 환동이었죠. 뭔데? 왜? 헤어진 남자친구 닮았어요? 저 안 해요. 개존심 센 진주 하지마! 하지마! 때문에 쿨한 척 때려치우기로 했지만 이게 나를 얼마나 아쉽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다. 놓치기엔 아무래도 아쉬운 진주의 찰진 대본. 2부까지밖에 없는 대본을 이틀째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작가가 주는 대본은 지문까지 외우네요. 저렇게 막말하고 다녀도 작가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 있는 거지. 충분히 아쉽구만. 귀찮게 해야겠다. 어찌 알았는지 범수도 한 주의 귀찮게 하기 작전을 개시하기로 하죠. 엄마 나 여기서 맨날 며칠 퍼즐로 잘 거거든.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난 자기 드라마 하나도 못 봤네. 똘기 가득한 딸내미 상대하며 내공 쌓으신 진주 엄마. 그래도 밥 먹을 땐 들어와서 밥 먹죠. 아니 뭐 밥대가 따로 없지. 계속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빵빵하게.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엄마랑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얘 되게 웃겨.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건 안 돼. 그렇죠. 범수와도 죽이 환상적으로 맞았죠. 한동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나간 첫사랑입니다. 뭐 발로 한 사랑을 말하는 건가? 웃을 뻔했네. 예측 불허 엉뚱한 범수의 말과 행동은 진주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치킨 어때요? 갑자기? 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맥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굳이 우열을 가리지 맙시다. 치킨집까지가 대화의 장을 열게 해주었으니 이미 범수의 작전은 반쯤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작가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싶은데. 해봐요. 나 듣는 거 되게 잘해. 그랬는데 진짜 모르겠어. 내가 왜 헤어졌는지. 바쁜데 어떻게 만나요? 뭐야? 지 얘기 보따리 풀고 있는 범수. 왜 자기 얘기 풀스토리야? 나도 지난 푸사랑이 있어. 범수가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노래까지 흘러나오는데요. 여기요. 노래 좀 바꿔주세요. 가사가 뭐 저래. 무슨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을 느껴. 꽃향기 나면 저가 샴푸 아니야? 여관방에 있는 거? 아 왜 승질을 내요? 저 노래 가사 쓴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랬죠. 범수는 이 가사 쓰신 분한테 차인 전적이 있었죠. 타고난 주당 진주 덕에 범수의 집으로 2차까지 간 두 사람. 우리가 잘못이 없어. 술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임마. 술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들켜버렸군.
결국 요따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전부 거짓말이네 안 한다며 전부 거짓말이네. 그날 밤 이 집에서 왜 말소리가 안 들려? 야, 나부터 말해. 모두들 핵폭탄급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기로 하는데요. 나 남자랑 손잡았어. 나 남자랑 잤어. 와, 손범수. 이 미친! 와, 긴장한 거 안 억울해. 하지만 진짜 핵폭탄은 바로 은정이가 친 사고였죠.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올 수가 없어. 나 기부했어. 할 수 있지. 얼마? 다. 다 얼마? 다. 싹 다. 차라리 남자랑 자인이잖아! 이로 인해 은정은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만 했었고 아, 네 급하게 해외 촬영 가게 돼서 한 다음에 땜빵 좀 해주라. 선배 아랑의 부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은정의 최대 걱정거리는 나 또 막말 나오면 어떡하지? 저희는 그걸 원합니다. 욕 나오면. 저 편집 잘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녀의 거친 입담이었죠. 과일 이름을 내. 열받을 땐 열대과일이지. 깔라만시. 알라마시 좋다. 나 혼자 말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하필 MC가 어머 반갑다. 과거 모종의 일로 틀어진 대학 동창 소민이었습니다. 소민은 너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니?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캐릭터였는데요. 입도 뻥끗 안 했어. 왜 뻥끗도 안 하냐고.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건 줄 알아? 달리라고. 나 졸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서론볼로 넘는 4차원 성격에 밟으라고. 달리라고. 꽉 잡으세요. 결심하세요. 24시간 공주 대접 해주어야 하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독보적인 존재였죠.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트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돼. 둘 셋. 이 덕에 매일 개고생하고 있는 고딩 절친 매니저 민준. 죄송합니다. 이거 벌레인 줄 알았는데 콩자반이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아니나 다를까 욕도 잘하시고 술도 잘하시고. 먼저 은정을 연맥이는 소민. 두 분이 정말 친하신 사이 같아요. 뭐 어쨌든 욕은 작년에 끊었답니다. 술도 좀 끊으셔야 할 텐데. 이런 깔라만시. 은정 역시 나름 화답을 하는데요. 어제도 깔라가 되셨다고요? 아니, 깔라만시. 열대 과일이죠? 녹화 5분 만에 분위기는 싸해지고 그럼 우선 그 자기소개를. 여태 자기소개야, 여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걸 생각해 알아요? 잠깐 쉬죠. 내일 끝나, 이거. 내가 또라이를 캐스팅했어. 1+1으로 하셨네요. 다시 녹화가 시작되지만 아무튼 요즘 드라마들이 이 과도한 PPL로 인해서 시청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단어의 의미가 무색한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PPL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상식이라곤 가출한 소민인 듯 보였는데요. 잠깐 쉬죠. 아니, 또 쉬어. 결국 3인칭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질 나쁘고 뻔뻔한 님비라고 할 수 있죠. 냄비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님비 현상을 말한 겁니다. 예. 쉬죠. 잠깐 쉬죠. 잠깐 쉬죠. 잠깐 쉬죠. 잠깐 쉬죠. 휴가를 다녀오지 그래? 결국 좀 대본대로 가면 안 돼? 이성 내려놓은 소민.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쓰여있지. 드디어 시작된 은정의 폭격. 뭔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데 알아듣게 말해. 너만 못 알아듣고 있어. 못 알아들으면 고개만 끄덕거려. 왜 자꾸 받아치는데. 너 보고 다 알아들으란 것도 아니고 모르면 감추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쉬죠. 이렇게 이 두 진상들 콜라보 덕분에 녹화는 9시간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기요. 그 소민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홍대가 한결같이 은정의 편인 것처럼 무슨 일로 두 분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할 만큼 감동 있게 실수한 건지 잘은 모르겠네요. 언제나 소민을 감싸는 든든한 지원군 그래도 저한텐 소중한 사람인데 속이 좀 상해서. 민준이었죠. 혼내줄까? 아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뭔가 쪽팔려. 널 쪽팔리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간밤에 벌어진 미쳐버린 실수로 어정쩡해진 범수와 진주. 두 사람 정신세계에 꼭 맞는 미친 새끼.
X발로. 미안. 개새끼. 욕 한 사발씩 주고받으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 뻘쭘함을 풀어보려 하고 있었는데요. 더러운 기분만 추가되네요. 음담패설 한번 해볼까요? 나 너무 잘해. 둘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비하해볼까요? 외모 비하 뭐 그런 거? 비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느낌인데 나는. 이상하게 죽이 맞는 이 두 사람. 나 왜 비하할 게 보이지? 아 몰라 책임져요. 그쪽이 책임져요. 그럼 오늘부터 1일? 결국 두 사람은 1일. 사귀기로 했다고? 그냥 어색한 관계로 1일. 내가 너무 아까워. 역시 정상과는 거리가 먼 범상치 않은 이 두 인간들. 너 왜 심란하냐? 형 잤으면 잔 거지. 그게 뭐라고? 잠만 잤다고 표현해 줄래? 못 벗고 잤지. 그러던 어느 날 꽃들 속에서 이 뻘쭘한 관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우리 설비 누나가 가사 참 잘 썼어. 범수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낸 진주. 우리 세션 중에 설비 누나라고 있어? 범수의 구여치는 바로 효본가 일하고 있는 솔비였죠. 맨날 왠지 모를 의문의 일패를 하던 진주. 들리는 꽃들 속에서 잘난 척 오지던 범수의 당황한 기색에 신나기만 한데요. 이거 봐. 이래서만큼은 완벽한 범수.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설정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계속 진주의 설익은 대본으로 트집을 잡고 포크로 그럴 때마다 자동 발사되는 범수의 전 여친 노래. 기다린다고 말할까? 구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나가는 집 근처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진짜 이럴 거예요? 보던 너를 에이씨. 그런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뭐야, 이거 트라우마 아니었어?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심지어 잘 불러. 면 항상 이렇게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연락했다 할까? 겁나 아파 이게. 확실히 재수는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거든. 기회를 놓치면 어때요? 당연히 아프지. 뼈가 저리다고. 가끔 튀어나오는 멋있는 순간들. 이런 걸로 사람 놀리긴 하고. 그때 범수에게 까였던 정 작가가 우연히 이 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는 애야? 자기를 밀어내고 선택한 사람이 다름 아닌 쟤랑 작품을 준비한다고.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분 나빠서 그래? 아래 것들이 트렌드를 바꿔봤자 지들끼리 트렌드지. 뒤끝 장렬. 저 신인 작가 작품 여기서 하면은 나 여기서 안 해. 찌질한 방법으로 복수를 시전하는 정혜정. 뭐야? 너무 유치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 너랑 하는 작가가 정혜정 보조였다며. 그거 내 남자친구가 내 딸내미랑 바람나서 데리고 나간 느낌 아니야? 무슨 비유를 그렇게 더럽게 하세요? 성국장은 일단 히트 제조기 정 작가의 손을 들어주지만 정 작가 자존심 때문에 저를 뭉개요? 흥행 보증수표 범수의 말도 무시할 순 없었죠. 야 그럼 어떡해? 전체 회의 하시죠. 헤드급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저랑 임진주 작가 둘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주의 드라마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한주는 또 마시네. 질린다 진짜. 황인구! 사줘! 등록카드 사줘! 난 아빠도 없이 살잖아!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마음 아프게. 나 이제 2학년이야. 후배들 보기 창피하다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이 주제. 남편도 없는 엄마 주제. 집에서는 매번 돌직구 날리는 초딩 인구기 때문에, 촬영장에서는 PPL 안 하겠다고 떼쓰는 배우들 때문에 죽을 맛이었는데요. 마스크팩을 뽀실하게 말려가지만 김치찌개에 초콜릿 넣은 듯한 미친 이질감의 PPL.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진짜? 감독의 신들린 편집 실력 덕분에 지들이 암만 또라이 짓 해봐라. 내가 이겼어. 운전과 소민의 방송부는 뜻밖의 화제를 터뜨리게 되는데요. 유절한 거 맞아? 근데 다시 봐도 참 모르겠어. 같은 여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은정아, 너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보다 사람 자체에 접근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이소민? 좋은데 아이템? 여자 사람 배우 어때? 이렇게 은정은 다큐 소재로 생각한 소민 때문에 다음 방송에도 다시 출연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좋으신가 보다. 역시 소재 하나는 제대로 잡은 듯 보였죠. 제가 좀 특이한 거잖아, 그치? 재밌는 캐릭터 같긴 해. 진짜를 뽑아도 가짜로 보일 것 같아. 아무 일 없이 녹화를 무사히 마쳤건만 너 오늘 나한테 왜 착해? 난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야. 말만 하면 트집 잡고 그랬잖아. 트집을 잡은 게 아니라 틀린 걸 잡은 거지. 이번에도 뜬금없이 발끈하는 소민. 넌 너 빼고 다 삐뚤어져 보이지? 너만 삐뚤어져 보여. 다큐요? 그렇죠. 그런 영화용 다큐멘터리죠. 재밌겠다. 그럼 나와 불난하게 노는 거 방송 나가도 돼?
물러나 그놈이? 아니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아 감독은 게다가 은정이 이 다큐의 감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거절하지 마. 나 설득 같은 거 안 할 거야. 절박함이 없네. 시작부터 지는 느낌이 싫어서 아예 안 해. 삶이 아주 윤택하시네. 생각이 윤택한 거지. 하는 말마다 자존심 지키며 너 재밌어. 인간적인 구석이 많아. 귀여운 허점들. 멍청하다는 얘기를 돌려만 한 거지. 아주 그렇진 않아. 팩트로 오려치는 은정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단 얘기지. 일정 부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야.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그건 무슨 뜻이야? 네가 매력있다는 뜻이야? 소민은 헷갈리기만 했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니? 남들은 자극적인 거 못 뽑아서 안달인데.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터뜨리고 싶은 소민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덜 나쁜 사람이 더 많이 말해야 다음 세대가 덜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라겠지? 그럼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단 더 많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하네. 그동안 소민이 4차원 바보인 줄만 알았던 은정. 더 많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너도 예술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 말대로라면 예술은 나쁜 거 아니야? 예상 밖의 논리와 대중적인 소통보다 자신은 더 고귀해야 한다. 더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날카로운 한 방으로 은정을 받아치는 고수였었죠. 야, 너 근데 말 되게 잘한다. 대본도 없는데 왜 그래? 정 작가의 치졸한 질투 땜시, 진주가 까이게 생긴 절체절명의 상황. 작가님 기획안에 있던 거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건들지 마요. 내가 한 게 더 좋아. 이었지만 감독님 재수 없는 거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나도 작가님 글재주 없는 거 좀 적응이 됐어요. 이제 범수와 진주의 티키타카는 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깊다란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쫙 쏘고 주인공은 막 비현실적으로 말 너무 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현실적인 인물이 실제 존재를 하거든.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잘난 척이 나 하늘을 찌르던 범수. 놀랍죠? 이 정도 잘난 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더 놀라. 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팍 치면 기절하고 그거 실제로 좀 안 되나? 그랬는데 기획의도 읽으시면 됩니다. 감님들 울렁증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목입니다. 서늘하다. 공중파 채널 에이스 감독이라는 자의 예상치 못한 빈구미가 비수처럼 꽂힌다. 보는 사람 손발 오지게 오그라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죠. 읽기만 해. 그냥 읽기만 해. 위기를 수습하고자 보다 못한 진주가 나서게 됩니다. 매회 시놉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6부를 가득 채울 에피소드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자들 얘기에 너무 치중된 거 아니야? 여자는 힘이 없네. 작가님 힘세요? 이곳은 드라마 평가장이 아닌 제가 지닌 힘과 지금 여기 편성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드라마 이거 체력전이에요. 제 힘은 모르겠고 기가 세요. 여자 작가 검증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연해야죠. 혼자 다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드라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PT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범수의 말문이 터지게 되죠.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여자 힘센 얘기, 작가 기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피합니다. 뭐 임진주 작가님 힘세냐고요? 저기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원샷을 때리고 술은 소맥이라면서 그때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요. 생맥 12잔이 웜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시고도 마감일 하루 안 늦추고 글을 써냅니다. 눈 밑에 뭐 다크서클이요? 보세요. 어리굴젓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해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됐어. 오 진짜 됐어. 이제 저 윗분들의 연락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진주였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진주를 찾은 범수. 제작사를 구해야 되는 건 알죠? 그 얘기를 좀. 멘탈 나간 진주. 헛소리가 시작되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높은 일입니다. 왜죠? 가슴이 설레일 테니까. 의미 없는 곳을 보세요. 헛소리에 에너지 소비량도 만만치 않죠. 저 방문을 열면 왼쪽 세 번째 선반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세요.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의 차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그 욕망을 자양분 삼아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그거 하나예요. 이번엔 가만히 있어 보겠어요. 노력해서 얻은 게 이 정도뿐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듯이 가만히 있는데 예상치 못한 명품 가방이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죠. 한 번쯤 낮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 이것이 저의 오늘에겐 마땅한 명분입니다. 진주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범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띵 떨어졌어 가방이. 아 냄새야 뭐야? 이런 유치한 게 먹히는 거였군요. 이번 한주가 맡은 PPL은 아내, 마누라가 바람났는데 물걸레 청소기 성능이나 읊어대고 있어?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역대급 난제였는데요. 오지마.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마. 배우는 물론 오지마. 감독님, 오지마 이쪽으로. 매니저까지 모두가 거부하는 이 물걸레를 어떻게든 끼워 넣는 게 이번 미션이었죠.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장착한 철판과 감독님, 쉬는 시간입니다. 저도 쉬고 싶어서 이래요. 일을 끝내야 하시죠. 가서 일 끝내세요. 그럼 쉬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를 갈고 닦은 논리적인 말솜씨로 모두 협의했고요. 제작비 지원 받았고요. 근데 상품이 약속대로 노출이 안 되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감독을 설득해 보지만 오빠 해봐요. 배우도 남자, 감독도 남자, 촬영 감독도 남자, 매니저도 남자. 오빠 하면서 애교 좀 부려주면 안 해주겠어? 돌아온 대답은 시대착오적인 개소리였죠. 하지만 해 그냥. 은정의 쿨하고도 속 시원한 조언. 그럼 그냥 해주라고. 결국 10년지기 친구의 말을 믿고 평생 안 해본 필살기를 꺼내보기로 하는데요. 오빠! 이거 봐라. 발가락으로 오빠 하고 누르면 신기하지 오빠? 궁금하지 오빠? 해보고 싶지 오빠? 아니, 이곳은 애교가 아니라 여기 안 보면 한 줌 삐조용. 매니저 오빠! 멘탈을 시험하는 수준이었죠. 그만. 오빠는 말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왜 한마디도 안 해주냐? 그러면 한 주는 뭐가 돼요? 바보 돼요? 이 말 꺼낸 감독은 촬영장 대역 죄인이 되고 오빠 칸덱스타 작가님도 다 써주셨는데 모른 척하면 나쁜 오빠 해주세요 책임지니까 이번 씬 작가님이 겨우 수정해줬는데 또 그러면 오빠 한대 죽어요 오빠 결국 한주는 멘탈과 자존심을 갈아넣은 그녀만의 애교로 봐봐, 되지. 배우의 승낙을 받아내게 됩니다. 황 팀장 너 승진해라. 네? 남자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인구기를 홀로 키우며 당당히 실장 자리까지 오르는데요. 실장님이 실장님이 되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같아서 뭔가 그냥 실장님과 로맨스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 같달까? 우리 사귀어요 그럼. 인생 난이도 최상급인데 이상하게 잘 버티는 한주. 지속적인 애도장애로 아직까지 홍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은정. 직업은 작가인데 성격이 제일 문제인 진주. 그녀들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위기의 이 순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본 거 처음이에요. 오늘 신과 맞짱을 뜨는 작가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끼어들지 못할 거대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다. 근데 정들었어요. 각자 하나씩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새 친구들의 이야기.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방영 당시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으로 더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모든 캐릭터들이 입체적이면서 배우들의 티키타카가 제대로 살아있고요. 개그는 B급 감성인데 감정은 진심인 묘한 매력이 있는 드라마예요.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대사 하나하나를 곱씹게 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마음이 조금 지치는 날 꺼내보면 힐링되는 작품이니까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날 꼭 뒷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아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